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우리말로는 인륜이라고도 하고 어떤 우리가 이제 기계 장치에서는 동력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파워의 정의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에너지의 이송의 이제 시간 변화율로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파워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역학을 다루고 있지만 역학뿐만 아니라 뭐 전자기학에서도 이러한 동력의 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일반적인 정의는 dDt로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역학에 있어서의 이제 파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그 평균 일률 P 에버리지는 이제 우리가 일을 어떤 걸린 시간으로 이제 나눈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초기 t가 이제 0일 때 어떤 물체를 이제 5초 동안 어떤 이제 뭐 위로 이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일정 높이까지 이제 5초 동안 우리가 물체를 이동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물체를 위로 이제 이동시킴에 의해서 이제 발생된 일량을 이제 100줄이라고 하고, 이제 걸린 시간이 5초가 걸렸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평균 일률은 이제 결국 델타 W 나누기 델타 T이므로,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의 그 파워는 20W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1초밖에 안 걸렸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일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100W가 나오게 되게 되고, 즉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걸린 시간이 이제 더 작게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20W보다 이제 100W의 어떤 이제 뭐 기계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기계 장치가 이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파워는 이제 값이 클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델타 t를 이제 0으로 가는 이제 극한을 취하면 결국 이제 dWdt의 어떤 이제 순간의 개념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dWdt를 우리가 이제 순간 동력이라고 하고, 혹은 이제 순간 일률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dW는 f.dr인데, 다시 우리가 dr과 dt를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drdt는 속도 v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 곱하기 이제 속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적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제 3차원 공간상의 이제 벡터로 생각을 하면 이제 내적으로 계산을 한 것과 같고, 어떤 1차원 상의 뭐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힘 곱하기 속도로 이제 우리가 파워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역학 부분에 일반 물리에서는 이제 속도 곱하기, 즉 힘 곱하기 속도가 이제 파워의 그 정의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계 설계라든지 이제 뭐 재료역학 같은 과목을 들으면 현재는 어떤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는 이제 힘 곱하기 V이지만, 어떤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토크 곱하기 각속도도 이제 파워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단위가 나오는 것이 와트로 나오면 이제 모두 뭐 역학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량들을 계산을 했는데 이제 와트의 단위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물리량은 이제 파워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률의 단위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제 그 대문자 W로 표기를 하고 이제 읽을 때는 이제 와트라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고 이제 1와트의 정의는 이제 1줄 per sec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1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1뉴턴 미터인데 다시 뉴턴을 킬로그램 미터 per sec 제곱을 대입을 해서 다시 이 부분을 표현을 하면 이제 1kg 미터 제곱 세크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1줄 퍼 세크를 와트로 표현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줄은 에너지의 단위로 우리가 앞서 이제 뉴턴 미터로 이제 정의되는 그 단위라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단위를 유도를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미 단위계 혹은 US 그 커스터머리 유니트에서는 그 인륜의 단위로 이제 홀스 파워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또한 이제 1 홀스 파워는 우리가 SI 단위계에서의 와트와의 그 환상관계를 살펴보면 이제 1 홀스 파워는 이제 746와트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로 그 올라가는 상황에 있어서 먼저 이제 이 엘리베이터의 질량은 1600kg이고 이제 승객의 총 질량이 200kg으로 주어져 있고 또한 어떤 이제 이 모터의 이제 이 줄에 의한 그 마찰력의 크기가 4000N으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엘리베이터의 속력이 이제 일정하게 3m/s일 때 모터의 동력을 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속도가 이제 윗방향으로 1m/s 제곱일 때 이제 모터의 동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유물체도를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와 승객을 우리가 하나의 질점으로 간주를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윗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그 장력 T가 이제 모터와 연결된 이제 이 줄에 의해서 장력 T가 윗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이 승객과 엘리베이터를 모두 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라지 mg로 그 무게를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방향은 아랫방향 그리고 마찰력의 방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항상 마찰력의 그 정의 자체가 이제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제 위로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제 윗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인 아랫 방향으로 이제 마찰력은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마찰력은 제가 앞서는 이제 뭐 줄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라고 했는데 이제 줄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현재 승객과 엘리베이터를 질점으로 간주해서 이제 자유물체도를 작성해서 마찰력을 도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위로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이제 뭐 유체 저항이라든지 혹은 뭐 엘리베이터가 뭐 또 지금은 이제 그림상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떤 이러한 벽면과 이제 맞닿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모두 고려한 이제 마찰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마찰력은 항상 운동하는 방향에 이제 반대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모터의 동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터의 동력과 그 연관된 힘은 이제 결국 장력 T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장력 T만 구하면 이제 속력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T 곱하기 V로 해서 동력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력 T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면 일단 시그마 FY는 T-F-mg가 되게 되고 이제 관성 텀은 일정한 속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 되게 되어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T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마찰력도 주어졌었기 때문에 T는 mg 플러스 F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터의 동력은 이제 T.V가 되게 되고 어차피 지금 이제 1차원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T 곱하기 V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mg 플러스 FV인데 어차피 주어진 그, 그 시계에 들어갈 값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값들을 다 대입해서 이제 동력 P를 구하면 이제 6.49 곱하기 10의 4승 와트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10의 4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64.9 킬로와트로 여러분들이 그, 그 환산을 해서 이제 표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속도가 윗방향으로 이제 1m/s 제곱의 가속도가 이제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운동 방정식에서 이제 앞서는 0이었는데 이제 MA가 이제 그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다시 우리가 T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앞서는 그냥 라지 mg 플러스 f였는데 이제 이 경우는 T는 이제 m 곱하기 a 플러스 g 플러스 이제 f로 우리가 T를 계산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윗방향으로 1m/s 제곱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제 값을 이제 1m/s 제곱을 a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다 플러스가 되게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게 되고 일단 속도 V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문자 기호 그대로 V로 표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력 P는 이제 값들을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2.34 곱하기 10의 4제곱 이제 곱하기 속도 V가 되게 되고 만일에 동일하게 이제 앞서와 이제 엘리베이터 속력이 동일하게 이제 초기 속도가 그, 그 초기 속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FV로 가는 것은 어떤 순간 동력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시각에서의 우리가 속력을 알아야 그때에 이제 동력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우리가 어떤 평균 그 평균 동력을 이제 구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이 엘리베이터가 이동한 거리를 알아서 이제 일량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을 알아야 그 이제 평균 그 동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따라서 우리가 이제 FV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V가 어떤 가속을 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어떤 평균의 개념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가속도가 추워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FV로 그 계산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어차피 이제 P라는 것이 이제 순간 그 인류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의 이제 속도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 파워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등가속도 그 직선 운동에 대한 세 개의 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V를 구해서 그 동력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